단도직입적으로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식단 그런 건 없고요. 모든 좋은 식단이 공유하는 핵심 원칙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무엇을 조금 더 빼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식이요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죠, 저한테도. 지중해식, 간헐적 단식, 케토, 카니부어, 저혈당 지수, 유튜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또 뭐가 맞는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최근 나온 데이터까지 다 종합을 해서 업데이트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식단들의 핵심 증거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 가장 현실적인 실천법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식단 그런 건 없고요. 모든 좋은 식단이 공유하는 핵심 원칙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무엇을 조금 더 빼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AHEI부터 보겠습니다. 하버드에서 만든 거죠. 대안적 건강 식사 지수 Alternative Health Eating Index라고 하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월터 윌렛 연구팀이 2002년에 개발을 하고 2012년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존 미국 농무부의 지침이 조금 불완전한 것 같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인데요. 점수를 높이는 항목, 그리고 낮추는 항목은 한번 봐볼 만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콩류, 그리고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 생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점수를 올리고요. 점수를 깎아먹는 것은 가당 음료, 그리고 적색육, 가공육, 트랜스지방, 그리고 나트륨, 그리고 술, 과음입니다. 이 지수 굉장히 단순해 보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효과적이냐? 2023년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됐던 연구고요. 약 12만 명을 36년 동안 추적을 했고요. 전체 사망률 20% 낮았고요. 그리고 심혈관 사망, 암 사망, 치매 파킨슨병 이런 것들 관련된 사망 모두에서 유의한 보호 효과가 있었고요. 다양한 식단 지수 중에서 전체 사망률 감소가 1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저한테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노화 시계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피노에이지, 그림에이지 2세대 후성 유전학적 노화 시계입니다. 피 뽑아서 볼 수 있는 노화 시계고요. HEI 점수가 1표준 편차 증가당 이 생물학적 나이가 0.5년 낮았습니다. 4가지 저속 노화 식단을 비교했을 때 이 HEI가 특히 후성 유전학적, 그러니까 피 뽑아서 보는 노화 시계의 억제 효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DNA에 이 메틸화라는 화학적 표지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DNA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소프트웨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막 바뀌거든요. 이 패턴을 보면 이 달력 나이, 숫자 나이와 무관하게 세포 수준의 실제 나이를 알 수가 있는데 숫자 나이 50세라도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45세, 어떤 사람은 55세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식단이 그 시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염증 마커, CRP 인터루킨 6 이런 것들도 이제 HEI 점수 높은 사람에서 유의하게 낮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또 노화에서 악화되는데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관찰 연구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중해 식단입니다. 지중해 식단 HEI와도 상당히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중해 분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들이겠고요. 50년대부터 연구 분야에서 지중해 식단의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핵심 구성 요소,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다,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풍부하게 먹는다, 통곡물과 생선을 많이 먹고 정제국물과 붉은 고기를 조금 덜 먹는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표를 만들어 놨고요. 수십 년치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대사질환 예방 효과는 아주 탁월하다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가장 상징적인 연구가 이 프레디메디라는 연구입니다. 스페인에서 고위험 성인 대상으로 했던 다기관 RCT가 되겠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보충한 이 지중해식 식단군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이 30% 감소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이제 무작위 배정 방식에 약간 문제가 제기돼서 재분석을 했는데 이 재분석 결과에도 사실 효과는 차이가 없었고요. 물론 이 프레디미디 연구 효과가 너무 좋아서 효과 크기가 과대 추정돼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성은 항상 일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치매 연관성 역시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24년도 메타 분석입니다. 6만 명 이상을 분석을 했고요. 지중해식 점수가 높은 분들이 알츠하이머병 리스크가 27%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고위험 유전자 보유자에서 보효과가 더 컸고요. 노화와 또 연관이 있는 인자죠. 텔로미어의 길이 역시나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식 점수 1점 증가당 약 1.5년의 노화 감소에 해당하는 텔로미어 길이 증가가 발견이 되었고요. 어떤 메커니즘이
메커니즘적 증거가 있느냐? 올리브 오일에 올레오칸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콕스 요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겠고, 또 하이드록시 타이로솔이 항산화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식사를 통해서 매일 공급이 된다는 거죠. 지중해식의 효과가 이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 때문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와인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스베라트롤 동물 실험에서의 이 서투인 때문에 수명 늘리는 효과는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에서 음식 또는 레드와인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이 직접 효과를 낸다는 임상 근거는 없고요. 2014년 연구에서 이탈리아 노인 800명을 봤고요. 먹는 레스베라트롤 수준과 사망 또 심장병, 암 사이의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 핑계로 술을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옳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중해식 효과는 역시나 레스베라트롤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식이 패턴의 합으로 봐야 될 거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레스베라트롤 효과로 들어 있을 거고 올리브 오일 효과로 들어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마인드 식단이 있습니다. 러쉬 대학의 마사클레어 모리스 교수가 2015년에 개발했던 식사고요. 지중해식과 대쉬 다이어트, 고혈압 치료용으로 쓰는 식사죠. 이것을 합쳐서 뇌 보호에 특화해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권장하는 건 늘 말씀드리는 녹색 잎채소, 베리류, 견과류, 통곡물, 콩, 생선, 가금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고요. 줄여야 된다. 적색육, 가공육, 그리고 버터, 마가린, 치즈, 과자, 디저트, 튀김, 패스트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즈에 대해서는 제가 치즈와 건강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즈가 당시 연구를 보면은 제품 통쳐서 다 나쁘다 이랬었는데 이후 연구들을 보면 치즈와 요거트는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제 따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중해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인드에서는 녹색 잎채소를 특히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베리류를 주 2회 이상 별도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중해식에서는 생선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선 문턱을 조금 낮춰놨습니다. 그러면 마인드 시기의 효과 어떻게 나오느냐? 관찰 연구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인드 시기의 최고 수능 그룹 잘 준수하시는 분들 알츠하이머 리스크 50% 이상 감소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중간 정도만 따라도 35% 정도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지중해식이나 대쉬 식단은 최고 수능자에서만 보호 효과가 나오는데 마인드는 적당히만 따라가도 의미 있는 보호 효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2023년 NEJM에 좀 기빠지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쉬 대학 내 마인드 식사 개발했던 그룹이죠. 그리고 하버드 공동 연구로 RCT를 했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든 연구였는데 안타깝게도 꽝이 나왔습니다. 사실 맥락을 좀 보면요, 이 마인드 식사군과 대조군 양군 모두 영양사 집중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 다 식이 조절을 했던 그룹이 됐고요. 또 하나, 이 연구에서는 3년을 관찰했는데 사실 관찰 연구들 보통 10년 이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 감소를 보기에 3년이 조금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이제 마인드 관찰 연구들 모리스 그룹 데이터들을 봐도 평균은 5년 정도가 나오지만 최대 이제 10년 이상 관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또 9만 명 이상의 분석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인드 수능도가 높은 사람에서 치매 리스크 25% 감소한다는 결과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RCT는 아직까지는 애매하지만 여전히 내가 해볼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2024년 란셋에 보고되었던 증거가 있는 치매 예방을 위한 중재 항목에서도 공식 리스트에서는 이 식사법이 빠져 있지만 뒤쪽에 부가적인 요법을 보게 되면 역시 식사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는 특히 당 지수가 높은 식사를 하면 왜 가속 노화가 오느냐? 우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그 이후에 혈당 폭락이 옵니다. 이때 가짜 식욕이 생겨서 비만해질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로 인슐린 스파이크가 오면 이 인슐린 스파이크는 실질적으로 내 몸에 대사 과잉을 만들고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복부 지방으로 축적시킬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결과적으로 염증이 증가되면서 대사 가속 노화가 생깁니다. 또 인슐린 스파이크는 mTOR를 과활성화시키고 세포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혈당이 급등하게 되면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최종 당화 산물이 생기는데 이 최종 당화 산물은 NF-카파비를 올려서 염증을 올리고 활성산소를 폭증시키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NEJM에 나왔던 연구입니다.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사건 발생할 가능성 51% 증가되고요. 기존의 심혈관 질환 없는
먹는 분들도 21% 증가된다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죠. 뿐만 아니라 이 부타이레이트, 쇼체인 패리 액시드를 내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노화를 개선한다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 연구를 보면 350만 명 분석을 했고요.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 전체 사망률이 23% 낮았고 최적 섭취량은 25에서 29g이었는데요. 참고로 한국인 평균은 20g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식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전체 사망률은 다 비슷합니다. AHI가 조금 더 강력하고요. 심혈관 질환은 AHI 그리고 지중해 식단 비슷하고요. 나머지도 사실은 비슷한 방향입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GI 낮은 또는 식이섬유 많은 혈당 스파이크 줄이는 식사법이 조금 더 좋을 거고요. 인지 기능이나 치매 쪽은 마인드 쪽이 특화되어 있고 건강 노화는 지중해나 AHI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향성이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25년도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던 연구고 제가 강의 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초록색은 더 먹어라, 빨간색은 덜 먹어라인데 HI, 아메드, 대쉬, 마인드, 지구식단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에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섬유질 많이 먹고 식물성 단백질, 백색육 단백질 많이 먹고 당지수 낮추고 불포화 지방 많이 먹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 된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건강 노화, 정서적인 건강, 인지 건강, 만성 질환, 또 신체적인 노쇠 없음, 생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식단 공유하는 원칙 정말 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생선, 건강한 지방,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가당음료 최소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지속을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NEJM에 실렸던 2017년 연구입니다. 24년 동안 추적을 했고요. 지금 식단이 어떠냐가 아니라 이 12년 동안 식단을 어떻게 유지했느냐, 변했느냐를 봤고요. 12년 동안 전반적인 식사 퀄리티를 개선을 유지를 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9에서 16% 낮았고요. 하지만 처음에 잘 먹더라도 나중에 식단이 나빠지게 되면 보호 효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식단을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느냐가 수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실천이 항상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근데 한국인에게는 조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통 한식 이미 강점들이 많습니다. 채소, 나물 많고요. 또 콩, 두부, 된장 많이 먹고요. 또 발효식품 몸에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 초가공식품 비율, 섭취 비율 낮습니다. 다만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흰쌀밥은 잡곡밥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좋을 겁니다. 섬유질도 그렇고요. 혈당 스파이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나트륨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베리류 섭취가 부족하고요. 식이섬유 목표 대비 한 70%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코제스 데이터를 보면요. 잡곡밥을 포함한 한식을 드시는 분들 흰쌀밥 중심 식단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30% 낮고 두부를 드시는 분들 심혈관 질환 리스크 낮다 이런 것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흰쌀밥 50g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는 정도만 해도 당뇨 위험을 16% 줄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뭘 하면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지키면 좋은 7가지 실천 방안을 적어봤습니다만 이것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딱 3가지만 찝어드립니다. 첫 번째,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기. 두 번째, 간식으로 하루 한 줌 1온스 30g 정도 견과류를 섞어서 먹기. 세 번째, 설탕 음료, 가당 음료 피하기. 요 3가지만 하시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서양인으로 봤을 때는 중상위권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견과류 한 줌을 왜 말씀드리느냐?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 거기다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세균총과 만성염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견과류 한 줌을 드셨을 때 사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 특히 대사성 질환의 감소 효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과류 한 줌 추가하시고 가당 음료 빼시고 그리고 흰쌀밥 잡곡밥으로 바꾼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식단들을 다 놓고 보면 사실은 저는 키토, 카니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대부분의 이런 식단들, 식사법들을 보면 키토건, 카니보어건, AHI건, 에이메드건, 마인드건 또는 로우 GI건 간에 일단은 초가공식품 먹으라는 식단이 없고요. 설탕 음료 먹으라는 식단이 없고 과음하라는 식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빼는 게 먼저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를 뺀 다음에 그것을 또 좋은 방향으로 지속을 한다.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럼 그 좋은 게 뭐냐? 해롭지 않은 게 결국에는 좋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고기 위주로 드신다. 이것도 사실은 굳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더 드신다라고 하면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생선, 건강한 지방 더 드신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 사망률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튜닝해 본다 그러면 이제 AHI 점수를 높여볼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질환에서는 지중해 식사 그리고 뇌 노화에는 마인드가 특화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통 한식 기반에서 대부분 다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잡곡밥, 견과류, 베리류 그리고 설탕, 음료 이런 것들 조절을 해보면 상당한 이익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일상에서 지속이 가능한 방식을 찾아서 꾸준하게 개선을 유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저속노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진 것들의 강점을 알고 약점을 조금씩 수정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지속 가능한 저속노화 식단 해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